정혜옥님 되시죠? 금융감독원 자산보호팀 김철수입니다. 개인정보가 범죄 조직에 유출됐고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지금 바로 자산보호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이 전화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옥이라고 해요. 올해 72살이에요. 부산 남구 대연시장에서 15년째 상인의 회계 일을 하고 있죠. 큰 직책은 아니지만 저는 이 일이 참 좋아요. 70여 개 점포 상인들이 조금씩 모은 돈을 관리하고 영수증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 누군가에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제 인생은 평범했어요. 3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딸 하나를 키웠죠. 미나는 이제 35살이 됐어요. 회계사로 일하고 있고 작년에 결혼도 했답니다. 딸이 엄마를 닮아서 숫자에 강하고 꼼꼼해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진 재산은 9천만 원.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평생 모은 저축이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검소하게 살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금액이죠. 저는 욕심이 많지 않아요.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미나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게 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 한 통의 전화가 제 평범한 일상을 흔들어 놓았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살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만나서 오히려 돈을 벌게 된 이야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른 아침 부산 남구 대연시장에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저는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을 뜨죠. 평생을 이 리듬으로 살아왔기에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문을 열자 시장 골목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생선 장수 김 사장이 얼음을 깨는 소리, 채소가게 박 여사가 상추를 다듬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떡집 아주머니의 구수한 웃음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가 저에게는 삶의 리듬이자 안식이었어요. 오늘도 또 한 날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작은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끓였어요. 집은 비좁았지만 깨끗했죠. 3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딸 하나를 키우며 지켜온 이 공간이에요. 벽에는 미나의 대학 졸업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작년 미나가 결혼했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자리하고 있죠. 아침 7시 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은 시장 입구 2층에 있어요. 비록 오래된 건물이지만 이곳은 70여 개 점포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죠. 혜옥 씨 일찍 오셨네요. 상인의 회장인 박종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68살의 그는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건어물 가게를 운영해온 터줏대감이었죠. 오늘 감사 준비해야 해서요. 다음 주가 정기 감사잖아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이 상인회의 회계를 맡아왔죠. 작은 돈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영수증 한 장도 빠뜨리지 않는 꼼꼼함으로 상인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사무실에는 낡은 책상과 오래된 컴퓨터가 놓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장부를 펼쳤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상인의 공동기금으로 모은 돈이 1,200만 원이고 집행한 금액이 800만 원. 차액이 400만 원. 저는 숫자를 소리내어 읽으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개인 통장도 함께 들여다봤죠.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평생 모은 저축, 그리고 미나가 결혼하면서 쓰고 남은 돈까지 합쳐서 2,500만 원이 있었어요. 노후 자금으로는 부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것도 아니지.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걱정이었죠. 오전 10시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보세요? 정혜옥님 되시죠? 금융감독원 자산보호팀 김철수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권위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최근 부산 지역에서 대규모 금융 사기 조직이 활동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조직인데 이미 피해자가 수십 명입니다. 혹시 이상한 전화나 문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는데요.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중국 조직이라니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죠. 다행이에요. 하지만 정혜옥님의 개인정보가 이 조직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곧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바로 자산보호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은행 예금은 이 조직이 해킹할 수 있어요. 안전한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전화를 할까?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 말을 이었죠. 가장 안전한 건 금이에요. 금은 해킹할 수 없고 가치도 안정적이죠.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금값이 곧 오를 겁니다. 금이요? 네, 1억 원어치 금을 구매하시면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값이 오르면 수익도 나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억 원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제 전 재산이 2,500만 원인데요. 정혜옥님은 상인의 회계를 맡고 계시잖아요. 상인의 돈도 합치시면 되고 대출도 받으실 수 있어요. 금값이 곧 폭등합니다. 안 하시면 모든 돈을 잃게 될 거예요. 상대방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제가 확인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안 돼요. 지금 바로 해야 해요. 조직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죠. 그래도 제가 직접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요. 부인, 시간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죠.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급할수록 천천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즉시 딸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지금 시간 있니? 응, 엄마. 무슨 일 있어? 이상한 전화를 받았거든. 금융감독원에서 왔다는데. 저는 방금 전 통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미나는 전화 너머로 한숨을 쉬었죠. 엄마, 그거 100% 보이스피싱이야.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렇지?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자산 이전을 권유하지 않아. 특히 1억 원 같은 큰 돈을 금으로 바꾸라고. 완전 사기야. 미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알았어.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엄마, 혹시 돈 보낸 거 아니지? 아니,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이상해서 전화 끊고 너한테 전화한 거야. 잘했어, 엄마. 그런 전화 오면 무조건 끊어야 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미나가 회계사라서 이런 일에 밝았죠. 그런데 미나야, 궁금한 게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금 사라고 했잖아. 근데 요즘 뉴스 보면 진짜 금값이 오르고 있더라고. 혹시 저 사람들이 실수로 좋은 정보를 준 건 아닐까?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엄마,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사기꾼들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실제 뉴스를 이용하는 거야. 엄마가 금을 사더라도 저들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면 끝이야. 금은 안 사고 돈만 가져가는 거지. 그렇구나.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금값이 오른다면? 제2장. 호기심. 그날 오후 저는 상인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컴퓨터를 켰죠. 미나가 몇 년 전에 사준 노트북이었어요.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인터넷 검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저는 금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최근 6개월 동안 금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었죠. 그람당 7만 5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어요. 진짜 오르고 있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뉴스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죠.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안전자산 금 수요 급증, 중동 정세 불안에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 각국 중앙은행 금 보유량 늘려, 전문가들 금값 더 오를 것. 저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금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죠. 달러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복잡한 이유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네. 사기꾼들이 왜 진짜 정보를 줬을까?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물론 미나 말대로 그들은 금을 사게 하는 척하고 돈만 가로챌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만약에 자기 돈으로 제대로 된 금 거래소에서 금을 산다면 안 돼, 안 돼. 이게 무슨 생각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나가기 전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한국은행 금거래 창구가 있었어요.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금은 그람 단위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지금 시세는 그람당 8만 원이고요. 10g, 100g, 1000g 단위로 금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이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625g 정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금괴로는 100g짜리 6개와 20g짜리 1개, 그리고 5g짜리 1개 정도가 되겠네요.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은행 금고에 보관하실 수도 있고 직접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금고 보관료는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죠. 그런데 혹시 요즘 금을 사는 사람들이 많나요? 직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요즘 정말 많아요. 금값이 오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전자산으로 보관하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금값이 계속 오를까요? 그건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은행을 나서며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돈 2,500만 원으로 금을 사면 어떨까? 사기꾼들하고는 상관없이 내 판단으로. 하지만 2,500만 원은 제 전 재산이었어요. 만약 금값이 떨어지면? 그럼 큰일이죠. 점심시간 저는 미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금을 좀 사볼까 하는데. 뭐? 엄마, 설마 그 사기꾼들 말 믿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알아보니까 진짜 금값이 오르고 있더라고. 은행에도 가봤어. 미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투자는 위험해. 특히 엄마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돼. 알아. 그래서 전부 투자하려는 게 아니야. 일부만. 얼마? 2,500만 원. 엄마, 그게 전부잖아. 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알아.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미나야, 너도 회계사니까 투자에 대해 잘 알잖아. 솔직히 금 투자가 어떻게 생각해? 미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엄마, 금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실제로 요즘 금값이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야. 지금 사면 고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오를 수도 있어. 아무도 몰라. 그렇구나. 그리고 엄마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해. 투자의 기본은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나 말이 맞았죠. 알았어. 그럼 안 할게. 엄마가 정말 금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미나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2,500만 원 보탤게. 그럼 5천만 원이 되잖아. 엄마 돈 2,5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거야. 미나야, 그건 안 돼. 내 돈인데. 괜찮아, 엄마. 사실 나도 요즘 금 투자 생각하고 있었어. 회사 동료들도 다들 금 사더라고. 그냥 엄마랑 같이 하는 거야.
단 조건이 있어. 조건. 첫째, 은행 정식 금거래 창구에서 사는 거. 둘째, 보이스피싱 조직하고는 절대 연락하지 않는 거. 셋째, 경찰에 신고는 꼭 하는 거. 어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맙다, 미나야. 뭐가 고마워. 우리 둘이 같이 투자하는 거지. 손해나면 같이 손해보고 이익 나면 같이 나누는 거야. 그날 저녁 미나는 엄마 집으로 왔어요.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죠. 엄마, 우리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하자. 미나는 노트북을 펼쳐 금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지금 금값이 그람당 8만 원이야. 작년 이맘때는 6만 5천 원이었어. 1년 사이에 20% 넘게 올랐지. 많이 올랐네. 응. 그리고 전문가들 예측을 보면 앞으로 1년 안에 그람당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대.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미나는 여러 경제 리포트를 보여줬어요. 저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복잡한 경제 용어들이 많았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안전한 자산인 금을 찾는다는 것. 그런데 미나야, 만약 금값이 안 오르면 어떡해? 그럼 손해를 보는 거지. 그게 투자야, 엄마. 100% 확실한 투자는 없어. 항상 위험이 있어. 그렇구나. 그래도 엄마, 금은 그나마 안전한 투자야. 주식처럼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은 없거든. 최악의 경우에도 금 자체의 가치는 남아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내일 은행 가자. 응. 그리고 엄마, 경찰서도 가야 해. 보이스피싱 신고하러. 다음 날 오전 혜옥 씨와 미나는 먼저 남부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의 이정훈 경위가 그들을 맞았어요. 보이스피싱 신고하러 오셨다고요? 네, 이틀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람, 1억 원어치 금을 사라는 지시, 그리고 상인의 돈까지 쓰라는 말까지. 이 경위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형적인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에요. 최근에 중국 조직이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중국 조직이요? 네, 진룽이라고 불리는 조직인데요. 금융이라는 뜻이에요. 중국 랴오닝성에 콜센터를 두고 한국어가 능숙한 조선족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 경위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조직 구조도가 나와 있었죠. 이 조직은 크게 3단계로 운영돼요. 첫째,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요. 둘째, 한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가짜 금거래소 계좌를 만들어요. 셋째, 수금책들이 직접 금이나 현금을 받으러 와요. 그럼 저한테 전화한 사람도 아마 중국에서 걸었을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 한국에 있는 협력자들이 움직이죠. 미나가 물었어요. 만약 저희가 금을 샀다고 거짓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이 경위는 미나를 쳐다봤어요.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면서 금을 빼앗아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잡을 수 있겠네요. 이 경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조직은 폭력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을 잡으려면. 제가 말했어요. 이 경위는 저를 쳐다봤죠. 용기 있으시네요.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활동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요. 이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혜옥 씨께서 그 조직에 연락해서 금을 샀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움직이면 저희가 잠복해서 체포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금을 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건 혜옥 씨 자유예요.
다만 그 조직하고는 별개로 하셔야 해요. 절대 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시면 안 돼요. 물론이죠. 저희는 은행 정식 창구에서 살 거예요. 그럼 문제 없어요. 그리고 혹시 그 조직에서 다시 연락 오면 이 녹음기를 사용하세요. 이 경위는 작은 녹음기를 건넸어요. 모든 통화를 녹음하세요. 증거가 될 겁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미나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위험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 경찰도 있고 너도 있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잡아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지. 미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 오후 2시 혜옥 씨와 미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금거래 창구에는 중년의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5천만 원어치 금을 구매하시겠다고요? 네,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신분증과 통장을 보여주세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혜옥 씨와 미나는 각각 2,500만 원씩 입금했죠. 그리고 625g의 금을 구매했어요. 금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 금고에 보관하시겠어요? 금고에 보관할게요. 알겠습니다. 금고 번호는 235번이에요. 열쇠는 2개 드릴게요. 직원은 작은 열쇠 2개와 영수증을 건넸어요. 영수증에는 금 구매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죠. 축하드려요. 좋은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은행을 나서며 저는 영수증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거기에는 5천만 원의 가치가 담겨 있었죠. 이제 진짜 금 투자자가 됐네. 미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이제 금값이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엄마, 욕심내지 마. 우리는 장기 투자하는 거야. 금방 오르지 않아도 괜찮아. 알았어. 그날 저녁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똑같이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혜옥님, 저 김철수입니다. 그동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경위가 준 녹음기를 켰죠. 네, 생각해 봤어요. 금을 사기로 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1억 원 준비되셨나요? 1억 원은 너무 많아요. 5천만 원만 샀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바뀌었죠. 5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적은데요. 최소 1억 원은 투자하셔야 의미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5천만 원이 최선이에요. 친척들한테 빌리고 상인의 돈도 좀 쓰고 해서 겨우 모았어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믿는 것 같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5천만 원어치 금을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아직 안 샀어요. 어디서 사야 할지 몰라서요. 아, 다행이에요. 제가 안전한 금거래소를 알려드릴게요. 거기로 돈을 송금하시면 금을 보내드려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보고 사면 안 될까요? 은행에서 사면 안전하잖아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상대방이 당황한 것 같았죠. 은행은 수수료가 비싸요. 제가 아는 곳은 수수료가 훨씬 저렴해요. 그래도 저는 은행에서 살래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미 은행 가서 상담받았어요. 내일 돈 입금하고 금 살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대방은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말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금을 구매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나를 쳐다봤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응, 엄마. 조심해야 해. 이틀 후, 저는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연락하는 거였어요. 여보세요, 저 정혜옥입니다. 금 샀어요. 아, 정혜옥님. 잘하셨어요.
얼마나 구매하셨어요? 5천만 원어치요. 은행에서 샀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그 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집에 두시면 위험해요.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은행 금고도 안전하지 않아요. 최근에 금고 털리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전문 보관업체가 있어요. 거기가 훨씬 안전해요.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정부에서 인증받은 곳이에요. 보관료도 저렴하고요. 제가 담당자 전화번호 드릴게요. 잠시 후 문자로 전화번호가 왔어요. 저는 그 번호를 이경희에게 전달했죠. 이 번호로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사흘 후 이경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해옥 씨, 그 번호 추적했어요. 부산 사상구에 있는 원룸에서 사용하는 번호예요. 아마 거기가 이들의 국내 거점일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요? 제가 그 번호로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세요. 금을 직접 가져가겠다고 하시고요. 그럼 저희가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정혜옥입니다. 금 보관건으로 연락드려요. 아, 네. 정혜옥님, 보관하시려는 금이 얼마나 되시죠? 목소리는 젊은 남자였어요. 억양이 조금 어색했죠. 아마 조선족인 것 같았어요. 5천만 원어치요.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직접 오시겠다고요? 네, 제 눈으로 보관 시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남자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직접 가서 받아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가고 싶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하지만 주소 안 알려주시면 다른 곳에 보관할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주소를 알려줬죠. 알겠어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이경희에게 연락했어요. 주소를 받았어요. 잘하셨어요. 내일 저희가 미리 잠복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금은 가져오지 마시고 빈 가방만 들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착용하세요. 이경희는 작은 단추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비상 버튼이에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걸 누르세요. 저희가 즉시 들어갈게요. 다음 날 오후 1시, 저는 미나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경희와 형사 4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작전을 설명드릴게요. 이경희는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가 목표 지점이에요. 사상구에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 2층이에요. 저희는 미리 주변에 배치될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최대한 대화를 유도하세요. 그들이 금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거나 폭력을 쓰려고 하면 그때 저희가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오후 1시 30분 일행은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해옥 씨와 미나는 택시를 타고 먼저 갔어요. 경찰들은 각각 다른 차량으로 뒤따랐죠. 오후 2시 저는 목표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없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죠. 엄마, 정말 괜찮아?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경찰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저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어요. 2층에는 문이 3개 있었는데 가운데 문에 205호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옥 씨 맞으시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약간 각져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하지만 가구는 거의 없었죠.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 그리고 낡은 소파가 전부였어요. 금은 어디 있어요? 남자가 물었어요.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여기가 정말 정부 인증 보관소예요? 물론이죠. 인증서도 있어요.
남자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도 전에 다시 넣었죠. 금 먼저 보여주세요. 일단 시설부터 확인하고 싶은데요. 보관하는 금고는 어디 있어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금 안 가져왔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가방에 있어요. 저는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물론 빈 가방이었죠. 열어봐요. 싫어요. 먼저 시설을 보여주세요. 남자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협조 안 하시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때 안쪽 방에서 다른 남자가 나왔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어요. 뭐야, 금 안 가져왔어? 그런 것 같아요. 두 남자는 저를 둘러쌌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죠. 금 어디 있어? 빨리 말해. 덩치 큰 남자가 소리쳤어요. 은행 금고에 있어요. 제가 직접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럼 왜 여기 온 거야? 시설을 보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이 할망구가. 덩치 큰 남자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재빨리 비상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정확히 5초 후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이 경위와 형사들이 순식간에 두 남자를 제압했어요. 남자들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죠. 곧 수갑이 채워졌어요. 혜옥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무사했죠. 체포된 두 남자는 조선족이었어요. 한 명은 리밍, 다른 한 명은 장웨이라는 이름이었죠.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진룽 조직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따르는 거죠. 진룽이 누구야? 중국에 있는 총책이에요. 본명은 리웨이. 랴오닝성 선양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리밍은 계속해서 진술했어요. 진룽 조직은 한국에 브로커 5명을 두고 있었고 이들이 가짜 금거래소 계좌를 만들거나 직접 금을 받으러 다니는 역할을 했대요. 우리는 수금책이에요. 건당 10%를 받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직 한 건도 성공 못했어요. 이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른 피해자는 없다는 거네요. 아마 다른 팀들이 했을 거예요. 저희는 부산 담당이었어요. 경찰은 리밍의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다른 브로커들의 연락처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부산과 서울에서 브로커 5명을 모두 검거했죠. 하지만 중국에 있는 총책 리웨이는 잡을 수 없었어요. 국제공조가 필요했죠. 사건이 해결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천천히 평온을 되찾았어요. 상인의 일도 계속했고 미나와도 자주 만났죠. 어느 날 저녁 저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금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2,1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금값이 올랐다고? 얼마나? 저는 재빨리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국내 금 시세는 그람당 12만 3천 원이었어요. 2달 전에 샀을 때는 8만 원이었는데 50% 넘게 올랐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천만 원어치 금을 샀으니까. 지금은 7,700만 원이 넘는 가치가 됐어요. 어머나. 저는 즉시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금값 봤어? 응, 엄마. 나도 방금 확인했어. 완전 대박이야. 2,700만 원 넘게 이익이 난 거야? 응. 엄마, 우리 진짜 운이 좋았어. 아니, 엄마가 현명하셨어. 무슨 소리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아니야, 엄마. 만약 엄마가 그 사기꾼들 말대로 1억 원을 보냈다면 어땠겠어? 1억을 다 잃었겠지. 엄마가 의심하고 확인하고 본인 판단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이익을 지킬 수 있었던 거야. 미나 말이 맞았어요. 만약 사기꾼들 말을 따랐다면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그래도 사기꾼들이 금값 오른다는 정보는 맞게 줬네. 그건 우연이야, 엄마. 그 사람들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실제 경제 뉴스를 이용한 거야. 설마 진짜로 금값이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을 거야. 둘은 한참을 웃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팔까? 아직은 아니야, 엄마. 전문가들 말로는 더 오를 수도 있대. 좀 더 지켜보자.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금값은 계속 올랐어요. 그람당 13만 원까지 갔다가 11만 원대로 조정받았죠. 혜옥 씨와 미나는 고민 끝에 금을 팔기로 했어요. 지금 팔면 7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 이익이 2천만 원이나 되네. 반반 나누면 각자 1천만 원씩이야. 혜옥 씨와 미나는 은행에 가서 금을 팔았어요. 원금 5천만 원과 이익금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을 받았죠. 엄마, 원금은 각자 가져가고 이익금은 어떻게 할까? 반반 나누는 거지. 아니야, 엄마. 이익금 중에 일부는 의미 있는 데 쓰면 어때? 무슨 뜻이야? 엄마 보이스피싱 막는데 도움이 됐잖아.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 돕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럼 1천만 원은 상인회에 기부하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기금으로. 좋아, 엄마. 그럼 나머지 1천만 원은 우리가 나눠 갖고. 다음 주 상인회 모임에서 저는 1천만 원 수표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혜옥 씨? 박 회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기금으로 쓰세요. 우리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사실은요.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것, 경찰과 협력해서 범인을 잡은 것, 그리고 금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 것까지. 상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금 사라고 해서 정말 샀는데 금값이 올라서 돈을 번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사기꾼들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제 판단으로 제 돈으로 정식은행에서 샀죠. 만약 그 사람들 말대로 했다면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떡집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사기꾼들이 좋은 정보를 준 셈이네요. 아니에요. 그건 우연이에요. 그 사람들은 제 돈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제가 의심하고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박 회장이 말했어요. 혜옥 씨 정말 대단해요.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우리 시장의 자랑입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겸손하게 웃었죠.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대부분의 사기를 막을 수 있어요. 2달 후 남구청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특별 강연자로 초대됐죠. 강당에는 2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중장년층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연시장 상인회에서 회계 일을 하고 있는 정혜옥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제가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의 혼란, 미나와 상의한 것, 경찰에 신고한 것, 그리고 금 투자를 결정한 과정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유혹을 받았어요. 1억 원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흔들렸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저를 지켰어요. 의심하는 마음이요. 이게 진짜일까? 왜 나한테 이런 좋은 정보를 주지?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들이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딸한테 물어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경찰에 신고했죠.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금값이 올라서 돈을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운이 좋았다. 사기꾼들이 좋은 정보를 줬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청중들을 둘러보았어요. 만약 제가 그 사람들 말을 따라서 1억 원을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가짜 계좌로 돈을 보냈거나 아니면 금을 샀어도 그 사람들이 빼앗아 갔을 거예요. 1억을 다 잃었겠죠.
저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1억이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5천만 원만 투자했어요. 그것도 제 돈과 딸이 도와준 돈으로요. 상인의 돈은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기꾼들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려준 계좌가 아니라 은행 정식 창구에서 샀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결국 금값 오른다는 정보는 맞았던 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우연히 맞았어요. 하지만 사기꾼들이 진짜로 제 이익을 바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큰 돈을 보내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금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그들 목표는 제 돈을 가로채는 것이었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건 금값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의심할 줄 알았고 확인했고 욕심 부리지 않았고 제 선에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행운이에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죠. 저는 혼자 살아서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일단 경찰에 전화하세요. 112번이요. 그리고 이웃한테도 이야기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거든요.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요즘은 AI로 목소리까지 만든다는데 그건 어떻게 구별해요? 목소리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확인이에요. 가족이나 지인이 돈 이야기를 하면 다른 번호로 직접 전화해 보세요. 본인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구청장이 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정혜옥 시민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우리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감사패를 받았어요. 제가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저 조심했을 뿐이죠. 행사장을 나서는데 이경희가 다가왔어요. 혜옥 씨, 좋은 강연이었어요. 경희님, 그 중국 조직은 어떻게 됐나요? 국제공조로 중국 공안에 정보를 넘겼어요. 한 달 전에 리웨이를 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네, 혜옥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리밍이 가지고 있던 명단에 다른 피해 예정자들 연락처가 있었어요. 전부 연락해서 예방교육을 했죠.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1년 후, 대연시장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상인회에서는 매달 한 번씩 금융 보안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죠. 그리고 중요한 금융 거래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확인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시장이 될 거예요. 박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상인의 회계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여유로웠어요. 금 투자로 번 돈 덕분에 노후 자금 걱정이 줄었거든요.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시장 입구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어요. 따뜻한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엄마, 미나가 걸어왔어요. 배가 불러 있었죠. 임신 7개월이었어요. 미나야, 오늘 병원 검진은 어땠어? 다 좋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미나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 작년 이맘때 우리 금 투자했잖아. 그러게. 벌써 1년이 지났네. 그때 우리가 금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왜? 지금 금값이 그람당 15만 원이래. 더 올랐어. 저는 웃었어요. 그럼 더 많이 벌었겠지. 하지만 우리는 적당한 때 팔았어. 욕심 부리지 않고. 맞아. 그게 중요한 거지. 둘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시장 골목은 여전히 활기찼죠. 저녁장을 보는 사람들, 퇴근길에 들른 직장인들, 아이들 손을 잡고 걷는 부모들. 미나야, 아기 이름은 정했어? 응. 남자아이면 지훈이, 여자아이면 서윤이로 하려고. 좋은 이름이다. 엄마, 아기한테 나중에 이 이야기 해줘야지.
할머니가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로운 분인지.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아니야, 엄마. 엄마는 정말 대단해. 70이 넘은 나이에 사기꾼들을 상대하고 경찰을 도와 범인을 잡고 투자까지 성공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야. 그냥 기본을 지켰을 뿐이지. 의심하고 확인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게 쉽지 않아, 엄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사기를 당하잖아.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노을이 시장을 물들였죠. 저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나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엄마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가 제일 용감했어.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그래도 내가 있어서 든든했어. 둘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시장 골목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이 풍경이 참 좋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응, 나도 이 시장 좋아. 어릴 때부터 여기서 놀았잖아. 그러고 보니 시간 참 빠르다. 내가 어린아이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엄마가 되네. 엄마, 이제 내 아기도 이 시장에서 놀겠지? 그렇겠지. 3대가 함께 이 시장을 지키는 거야. 끝.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렸고 방송에도 나갔어요. 저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많은 어르신들에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리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어요. 사기꾼들은 항상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도 배우고 경계하고 서로 도우면 이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일확천금은 없어요. 만약 누가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면 그건 100% 사기예요. 저는 운이 좋아서 금 투자로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사기꾼들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 판단으로 제 선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투자했기 때문이죠. 대연 시장은 이제 안전한 시장으로 유명해졌어요. 다른 시장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꼼꼼함과 용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시장으로 가요. 상인의 장부를 정리하고 영수증을 확인하고 통장을 관리하죠.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여유롭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함께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끔 이상한 전화가 오면 저는 웃으며 전화를 끊어요. 또 왔구나. 하지만 이제는 안 당해. 나는 배웠거든. 황금빛 실수. 그것은 사기꾼들의 실수였고 동시에 제 지혜가 빚어낸 기적이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지만 의심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죠.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선에서 판단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상의할 것. 저는 그것을 몸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지금도 대연시장 골목골목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